조용히 하고. 오늘은 3학년들 모의고사 때문에 타종이 잘 안 들리죠? 네. 적당한 선에서 쉬게 해줄 테니까. 오늘 할 거는 교과서 페이지로는 34쪽입니다. 시험 보니까 생물하고 지구 겹치는 거 맞아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아마 딴 건 몰라도 과학은 시험 범위가 다 확정돼서 나갈 겁니다. 어제 물리 시간에 말했어요.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안병헌 선생님이죠? 예. 안병헌 선생님 먼저 모아서 과학은 알려줬을 겁니다. 알겠죠? 자, 원래 오늘은 여러분들 반에서 촬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 담임쌤하고 하는 내용 중에 케플러하고 만유인력 법칙 있죠? 예. 어제 케플러 법칙을 촬영을 했어요. 올라가 있는데 물리 부분은 특히 그 태양계 역학이라고 하는데 태양계 역학 부분은 좀 녹화 시간 분량이 좀 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좀 물리가 좀 깊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케플러 법칙도 어제 최대한 압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한 40분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오늘은 운동 법칙을 좀 뉴턴 만유인력 법칙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업로드 되는 거 확인하다 보니까 1학년 거에서 하나, 2학년 거에서 하나가 이제 요 음성 마이크 있죠. 이게 조금 더 좀 잡음을 없애고 선명하게 집어넣는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가 봐요. 그래서 두 개 부분이 한창 진행되다가 중간에 뭐 영상은 나오는데 뭐가 안 나와.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34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부분을 수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해서 오늘 요 내용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서 얘기할 테니까 집중해서 조금 듣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아마 다음 주까지 촬영을 하면 지구과학 부분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지금 촬영이 업로드가 다 올라가 있고 이제 화학이 사실은 제가 조금 그 업로드 해놓은 부분하고 겹치는 게 많아요. 상세한 거는 화학은 부연 강좌가 1개, 2개 정도만 올라가면 되고 문제는 물리죠. 여러분 담임쌤 하는 거. 진도가 엄청 많습니다. 미칠 듯한 범위인데 최대한 빨리 촬영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죠? 해놓을 테니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리도 쌤이 찍는다고요? 지금 케플러 법칙 올라가 있다니까요. 쌤이 알겠습니다. 생물도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떠들지는 말고 알았어? 자, 34쪽의 제목이 2.7 어떻게 읽는 거냐면 2.7K는 K라고 해도 되지만 보통 정확한 명칭은 켈빈입니다. 뭐라고? 켈빈. 네. 2.7 켈빈 우주 배경 복사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34쪽 위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오늘 하고자 하는 게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주 탄생 이론을 원래 크게 이제 정적인 이론, 뭐 동적인 이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허블 때문에 누구 때문에? 허블 때문에 수많은 이론 중에 어쨌든 팽창 이론이 가장 인정을 받습니다. 우주는 팽창해 왔다. 됐죠? 그 팽창해 왔다는 이론도 크게 정상 우주론이라는 것도 있고 빅뱅 우주론도 있는데 현재 우리 교과서는 빅뱅 우주론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의 탄생 과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도 제가 얘기는 하는데 오늘 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빅뱅 우주론을 가지고
우주 탄생 과정을 설명한다 라고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딴지 걸 수 있죠. 증거대봐 이럴 수 있잖아. 맞죠? 증거를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었던 이론이 바로 빅뱅 우주론인데 크게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잘 올라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 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건 올라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제목으로 하자면 2.7 켈빈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됐습니까?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은 빅뱅 우주론으로 봤을 때 우주의 탄생 과정은 시간대별로 너무 막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고요. 지구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한 세 군데만 좀 보면 됩니다. 몇 군데? 일단 시작이 언제죠? 현재로부터 약 137억 년 전을 우주 나이 얼마? 빵 시작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냐면 우주 나이가 몇 년 됐을 때? 몇 년? 38만 년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의미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화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약 3억에서 10억 년 사이 됐을 때 그게 이렇게 그 다음 뭐 현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냐? 우주 나이가 얼마가 됐을 때가 좀 중요하다고?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8만 년이 됐을 때가 좀 중요합니다. 됐죠? 요때 기점으로 해서 큰 사건이 뭐냐면 복습입니다. 이건 알겠어요? 요 시점부터 뭐가 형성되느냐 하면 원자가 형성됩니다. 뭐가 형성된다고요? 그러면 그나마 우주 속에 남아있던 쿼크나 병입자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러면 쿼크하고 경입자가 사라지면 빛이 누가? 빛이 자유롭게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습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38만 년 이전에는요, 우주 초기죠. 우주 초기에는 대단히 혼탁한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아직 좁다, 넓다. 좁은 상태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한 군데 다 몰려 있으니까 물질이 어떤 형태를 취할 수도 없고, 그죠? 서로 압착되어 있으면 가지고 있는 형체가 다 부서지기 마련이죠. 그죠? 부서질 때까지 부서졌는 게 바로 뭐냐면 쿼크하고 누구? 경입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물질과 빛이 혼합된 상태다. 혼합이란 말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리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럼 빛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빛이 중간에 자주 부딪히다 보니까 쌍생성이라든가 혹은 또 물질 자체도 막 빛과 섞여 있다 보니까 쌍소멸이 일어나면서 막 아무렇게나 막 생기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리고 고온의 상태였다. 무슨 상태? 고온의 상태인데 38만 년부터 뭐가 형성되면서 원자가 형성됐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뭐냐면 기본 입자가 현재와 동일하다. 뭐라고? 기본 입자가 현재와 동일하다. 현재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냐?
조금 좀 어렵게 얘기하면 물리 법칙을 동일하게 적용해도 상관이 없겠다. 됐죠? 뭔가 일률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원자가 형성됐다라는 것은 드디어 빛과 물질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빛이 공간 구석구석으로 뭐 할 수 있다?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물질이 없는 공간에도 빛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도달이 되어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주는 계속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죠. 따라서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밀도는 작아지죠. 그러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은 넓어지고 충돌 횟수는 줄어들고 빛은 좀 더 빈 공간으로 더 많이 뻗어나가고 따라서 우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도도 어떻게 된다? 낮아지겠죠. 맞아요. 여기서 있는 말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즉 우주 공간이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우주 공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말을 갖다가 아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주 공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온도 혹은 빛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팽창하고 밀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 낮아질까? 온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자꾸 어떻게 된다? 낮아질 거다. 맞아요? 이때 38만 년일 때 온도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3000 켈빈 정도 됩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요? 그럼 이 말이네. 아주 좀 높은 온도였다. 맞아요? 자, 그러면 공간이 팽창하는 내가 비율을 알면, 뭐를 알면? 비율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온도도 어떻게 되겠다?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 과정은 무슨 이론에 맞춘 겁니까? 팽창이요. 그 팽창 이론도 두 가지 이상이야. 정확하게. 빅뱅 우주론 또는 정식 명칭은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우주 탄생 과정에 대한 스토리는 무슨 이론을 근거로? 대폭발 이론으로. 그죠? 그럼 대폭발 이론에 의하면 해가지고 추정해서 계산하기를 팽창이 어느 정도 됐을 거고 어느 정도 됐다면은 온도도 어떻게 되겠다? 어느 정도 되겠네라고 해서 예측값이 있겠죠. 맞아요? 됐냐?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38만 년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38만 년부터 지금까지 팽창률을 계산해서 온도 변화를 예측했더니 뭐라고? 온도 변화를 예측했더니 현재 온도가 대략 얼마쯤 됐겠다? 2.7 켈빈 정도로 뭐 되고 있다? 예측되더라 이 말이죠. 이걸로는 증명이 안 되지. 그럼 실제로 뭐가 필요해? 실제 지금 우주 공간이 가지는 온도, 즉 현재의 우주 배경 복사가 필요한 거 아니야. 맞아? 그거를 관측했더니 그 값이 역시 어떻더라? 2.7 켈빈이 나왔더라. 따라서 무슨 이론이 맞다? 대폭발 우주론이
현재 우주 탄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이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냐? 스토리는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앞서서 헬륨 원자 B하고 수소 원자 B, 그죠? 그게 대략 3대1 정도 되는데 실제로 관측해 봤더니 3대1 나온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도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그 값의 어떤 예측값, 대폭발 우주론으로 계산되는 예측값이 2.7켈빈인데 실제로 재는 값도 얼마가 나오더라? 2.7켈빈이 나오더라. 이 두 가지 때문에 현재 우주론은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소위 이제 대폭발 우주론 또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주의하실 점은 아까 얘기했었는데 빅뱅 우주론이 팽창 이론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주론은 뭡니까? 팽창 이론요 그러면은 좀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건 좀 주의하시고요. 그럼 한 개만 더 하고 요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요게 이제 가장 초급형 문제. 알았어? 그러면 두 개 찾으면은 뭐고 원자핵 B가 3대 1이다 이거 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얼마? 2.7 켈빈이다. 그죠? 네. 맞습니까? 그건데요. 그 다음에 2.7 켈빈 복사가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쯤부터 이제 인정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얼마? 38만 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죠? 사실 그 헬륨 원자하고 수소 원자 핵 비율도 38만 년부터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약간 이제 초중급에 해당한다면 고급까지는 아니고 이제 물어볼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관측했는데? 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 정도만 좀 아시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크게 두 개예요. 몇 개? 처음은 위성 중에 코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난 연도를 까먹었는데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 기억엔 1989년입니다. 얼마? 1989년에 사람 이름도 참고로만 펜지어스라는 사람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코비 위성을 통해 가지고 우주 공간의 온도를 재기 시작해요. 원래 목적은 우주 배경 복사를 굳이 꼭 알고 싶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알겠습니까? 아니었는데 근데 다른 목적으로 뭘 좀 하다가 우주를 막 조사하다가 뭘 알았냐면 요즘은 TV가 전부 디지털 신호로 송출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TV 보다 보면 채널 돌리다 보면 전파로 잡는 채널인 경우에는 밝은 회색 바탕에 검은색 점이 막 미친 듯이 하고 나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전부 그 전파로 송출할 때 이제 나타나는 채널이 안 맞을 때. 바꿔 얘기하면 채널이 안 맞다라는 거는 주파수나 파장이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방송국에서 쏘는 주파수와 파장과 내가 받아들이는 안테나에서의 주파수와 파장이 공명을 일으켜야 이제 맞아야 정확한 신호가 잡힌다 이런 얘기거든요. 라디오든 TV든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맞으면은 치그리거든. 그런데 둘이 또 약간 또라이죠. 뭐냐면 이거예요. 채널이 안 맞는 그걸 그냥 틀어놓으면 똑같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 치그리는 화면이. 그런데 얘네들은 뭔가 이게 똑같은 게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거 안테나를 쉽게 얘기하면 안테나를 우주의 이쪽 방향으로 돼도 치되고 저쪽 방향으로 치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럼 그게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 근데 그 치그리는 화면을 전부 모아가지고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뭐라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뭐의 존재를 알아냈다. 이걸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치그리는 게, 공통적으로 치그리는 게 파장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7.3cm 파장을 가지는데 7.3cm 정도의 전자기파는 온도가 얼마일 때 튀어나오는 거냐면 대략 2.7켈빈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폭발 이론으로 계산한 예측값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예,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이후에, WMAP라고 하는, 이제 좀 더 정밀도 높은 우주 관측 위성이 있어요. 됐니? 얘는, 기억이 정확치가 않은데, 2001년인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어요? 해보면, 얘가 이제 받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36조 표 보세요. 36조. 36쪽에 보시면 그림 두 개 있습니까? 가, 나. 가가 코비를 가지고 본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왜? 왜? 뭔 일 있나? 가는 코비를 가지고 본 거고, 나는 이 WMAP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WMAP 됐어요? 이걸로 본 건데 WMAP가 약간 좀 어떻냐 하면 세부적으로 좀 점들이 좀 더 세밀하죠? 그러니까 좀 더 코비보다 어떻다? 정밀하다. 됐어요? 정밀하다. 두 개 그림 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WMAP가 좀 더 정밀한 위성이다. 됐습니까? 먼저 가 그림을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떻다? 거의 고른 분포를 보인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우주 배경 복사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100% 골고루 분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까지 할 수 있지, 맞아? 그 이후에 좀 더 정밀도 높은 WMAP로 봤더니 거기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조금 더 온도가 높은 곳이에요. 뭐라고? 근데 온도가 높다는 건 결국 이거야. 뭐? 물질의 밀도 분포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주는 거의 밀도가 비슷하다고 봐도 되지만 분명히 밀도가 특별히 좀 높은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WMAP가 좀 더 정확하게 증명해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WMAP의 의미는 이거예요. 바로 이 밀도가 높은 곳에서 누가 형성되느냐? 별과 은하가 탄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는 지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보시면 여기에 뭐 있어요? 3억에서 10억 년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저게 바로 뭐냐면 조시점이 드디어 별과 은하의 탄생이 되는 시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화학적으로 보면, 뭐로 보면? 화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주 탄생 초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입자, 원자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누구야?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이 두 놈은 우주 초기에 이 원자 형성되는 이 시기에 만들어져요.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원소 기호가 몇 종류고? 대략 100여 종 이상 되죠. 즉 수소, 헬륨보다도 훨씬 어떤 놈이 있다. 질량이 무거운 놈들이 있는데 빅뱅 이론대로 하면 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어떤 상태로는 뭐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다. 수소나 헬륨 이상으로는 못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분명 존재해야 하죠. 그거를 이제 해결 짓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시기에 뭐가 만들어지면서 별. 제일 중요한 건 별이야. 뭐라고? 별은 중심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핵폭발, 핵융합. 오케이.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면서요?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헬륨보다 훨씬 무거운 원소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화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현재 우주 초기에 비해서 현재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다, 단순하다? 다양하다. 결합도 다양하지. 공유결합도 있고 이온결합도 있고 맞아요? 그건 그만큼 원소나 원자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다양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바로 누구의 탄생? 요 시기에 별과 은하의 생성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로 별과 은하는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이 유튜브 강좌 제일 첫 번째 강좌에 보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별과 은하는 주로 성운에서 만들어집니다. 뭐에서? 그 성운의 위치는 결국 WMAP로 보자면은 밀도가 어떤 곳? 좀 특별히 진한 곳 있죠? 그런 곳으로 예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WMAP의 사진을 보고 그래도 우주 배경 복사가 어느 정도 골고루 퍼져 있는 거는 맞아 틀려? 맞지? 그러나 완벽하게 모든 것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바꿔 얘기하면 우주 전체로 어느 방향이든 안테나를 비춰보면 파장이 얼마짜리의 전자기파가 잡힌다. 2.7. 아니야. 파장이라고 물어보면 7.3cm고요. 됐냐? 그걸 내뿜을 수 있는 온도는 얼마다? 2.7켈빈이다. 됐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됐죠? 뭐? 7.3이랑 2.7이요. 네.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그러니까 2.7은 켈빈이고. 온도. 2.7은 온도. 2.7도라는 거예요. 아니요, 마이너스 270도십니다.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절대온도라는, 이 켈빈을 쓰면 절대온도인데, 봐봐.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온도 단위는 크게 원래 세 가지 있습니다. 몇 개? 근데, 우리나라는 일상에서는 도씨 해가지고, 이게 섭씨 온도입니다. 뭐라고요? 섭씨 온도고, 과학적 이론에서는 전부 약속하기를 단위가 켈빈, 절대온도라는 걸 씁니다. 됐냐? 그러면 이 켈빈이라는 온도는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요. 너 중학교 때 혹시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그건 전부 기체 부피에 대한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그 어찌됐든 간에 물리학자들이 기체의 부피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운동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온도를 정의했는데 그게 섭씨 온도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모든 기체 분자의 운동이 제로가 돼요. 됐니? 그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0도다. 됐냐? 그래서 걔를 0켈빈이라고 약속을 하고 한 눈금 간격을 뭐라고? 한 눈금의 간격을 섭씨 온도와 동일하게 잡은 거예요. 됐냐? 그래서 이런 관계 있어요. 무슨 온도는? 절대 온도는 켈빈을 쓰죠. 는 무슨 온도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 온도에다가 더하기 얼마? 273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2.7켈빈이라는 건 대략 3켈빈이라고 보고 됐어? 3켈빈은 무슨 말이고? 3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했더니 3이 됐냐 이 말이지? 얼마? 여기 273에 얼마 더해야 3이 나와? 마이너스 270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주 공간이 38만 년일 때는 대략 얼마? 3000이면 3000 빼기 300 해봐라. 대략 2700도씨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우주 전체의 온도가. 근데 그게 팽창하면서 점점 어떻게 됐다? 식어가지고 현재는 대략 얼마쯤 되는데 섭씨 온도로 마이너스 270도씨 정도로 예측이 된다 이 말이지. 그걸 전부 다 무슨 온도로 표현한 거야? 절대 온도로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됐어? 됐냐고? 입 해 벌리고 있지 말고. 저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정한 겁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섭씨 온도 10도씨는요? 몇 켈빈이고? 284
3켈빈이에요. 됐어요? 약간만 업그레이드 시켜줄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급생들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해줄까? 해줄까? 잘 들어. 10도씨에 뭐에? 2배는 몇 도입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돼. 과학에서 얘기하는 2배는 실제로 어떤 현상이 2배로 나타나야 돼. 알겠어요? 10도씨에, 일상생활에서는 10도씨에 2배는 20도씨에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데요. 과학에서는 10도씨면 283켈빈이지. 곱하기 2 해봐. 576입니까? 66입니까? 하여튼, 500 얼마 켈빈 되지? 거기서 빼기 273을 하면은 대략 섭씨 온도로 270 몇 도쯤 돼요. 됐니? 그게 2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의 2배다, 3배다, 4배다, 혹은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온도로 변화시켰을 때? 오케이. 절대 온도로 변화시켰을 때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냐? 모르는 학생들 꽤 많은데 수능에서 곁가지로 기본적인 스킬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알겠죠? 속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절대 온도가 필요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0도씨는 섭씨 온도 0도씨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다만 물이 얼음이 될 뿐이에요. 됐냐? 그게 인간에겐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섭씨 온도를 정하는 것도 기준이 뭐였냐면 물이 어느 점을 뭐라고 정했다? 0이라고 정하고 물이 끓어서 날아가는 거를 얼마로 정했다? 100으로 정해서 그냥 편하게 100등분한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자연이나 과학에서의 기본 법칙으로 보면은 그 섭씨 온도 0도씨라고 하는 건 진짜 0의 의미를 지니느냐 이 말이야. 뜬금없는 값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학에서 혹은 자연에서 우주에서 0이 될 만한 어떤 요소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기체가 제일 액체, 고체, 기체 중에서 기체가 제일 어때요? 활발하지? 네. 인마의 운동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0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게 그냥 멈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300도씨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다 없다? 있긴 있는데 더 이상 의미가 있다 없다? 모든 게 제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과학에서는 제일 의미 있는 걸로 해서 그 이하의 온도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73을 0으로 하고 어차피 한 눈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동안 뭐 썼으니까 섭씨 온도 썼으니까 편한 거 쓰자 해가지고 동일한 온도로 써서 이 변환식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로 타종 있을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쉴 사람은 쉬고 떠들지는 마. 알았어? 왜? 얘기해. 뭐라 하노? 뭐라 하노?